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임시 3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건욱입니다. 지금부터 로스트아크 웹 게시판 프로젝트 PPT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 설명드리고, 그 다음 디자인 및 ERD 설계한 것을 캡처한 것을 보여드릴 것이고, 다음에는 프로젝트 작업별 소요기간, 사용한 기술 및 툴, 프로젝트 진행 중 중점 목표를 한번 소개해드린 다음 시연 영상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다음 중점 목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리고 발생한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리고 개선할 점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 단계입니다. 저희가 이 교육과정에 시작할 때부터 강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는 게시판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항상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평소에도 흥미가 많았고, 이제 게임을 하면서 배경 지식이 많았던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로스트아크라는 게임을 이용을 하는 게이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웹 게시판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 및 ERD입니다. 디자인은 피그마를 통해서 이제 컴포넌트, 그리고 이제 메인 페이지, 각각의 페이지별 디자인을 설계를 했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ERD 클라우드라는 툴을 이용해서 이제 사용자 게시글, 그리고 이제 구현되지 못했지만 댓글과 추천, 신고 기능까지 설계를 했었습니다. 프로젝트 작업별 소요 기간입니다. 첫 번째로 서비스 서머리 작성 7월 29일 날 하루 만에 종료했고, 그 다음 요구사항 정의서 및 사이트맵 작성 29일 날 서머리를 완료한 뒤에 그 다음날 7월 30일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이용한 페이지 디자인은 8월 1일부터 6일까지 6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됐는데 중간에 제가 실수로 다 날려먹어서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ERD 클라우드를 이용한 설계 및 디자인, DB 생성 8월 2일, 리액트 JS를 이용한 프론트엔드 화면 구현 8월 7일에서 8월 16일, 자바를 사용한 백엔드 서버 구현 8월 12일에서 8월 16일, 프론트 백 연결 및 테스트, 그리고 유효성 검사 및 정규식 구성, 페이징 기능 구현 8월 20일 이렇게 끝냈습니다. 그리고 PPT 준비까지. 사용할 기술 및 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은 피그마 툴을 사용했고, 프론트엔드 화면 구현에는 VS 코드를 이용해서 리액트 JS, 그리고 그 안에 라이브러리를 스타일드 컴포넌트, 리액트 라우터돔, 엑시오스, 리액트 퀴를 사용했으며, DB를 설계할 때 디자인하는데 ERD 클라우드, DB 생성 및 데이터 관리에는 MariaDB, HideSQL, 백엔드 서버 구현할 때는 인텔리제이를 이용하여 자바, 스프링부트, 마이바티스를 사용했고, 서버 테스트를 할 때는 포스트맨을 사용했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중 중점 목표는 제가 3가지를 잡았습니다. 첫 번째로 리액트 JS의 핵심 기능인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중복된 코드를 압축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프론트 백에서의 유효성 검사 및 정규식을 꼼꼼하게 하자고 생각했으며, 세 번째로는 페이징 기능을 구현할 때 개발자가 약간의 수정만 거쳐도 그게 전체적인 디자인 변경을 가져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시연 영상을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보스 아이콘에 올렸을 때 아이콘이 커지는 모습이고, 이제 각각의 요소에 따라서 위에 경고창이 뜨는 모습입니다. 입력창을 채우지 않았을 때 순차적으로 경고창이 뜨게 했으며, 비밀번호의 경우 영어 소문자 그리고 숫자 특수문자가 1개 이상 포함되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비밀번호와 비밀번호 확인을 체크하게 했고, 모든 것이 다 만족했을 때 회원가입이 됩니다. 그리고 로그인을 넘어갔을 때 아이디가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며,
만약에 아이디가 없을 경우 없는 아이디, 그리고 아이디가 맞지만 비밀번호가 틀릴 경우 비밀번호가 틀리다는 경고창이 뜨게 만들었으며, 로그인에 성공했을 때 지나갔지만 오른쪽 위에 로그아웃으로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목차를 눌렀을 때 각 보스에 맞는 이미지가 목차 배경 이미지로 나오겠고, 그걸 작성을 할 때 작성을 하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목이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로그인 회원가입과 같이 경고창을 통해 알릴 수 있게 설계했습니다. 해당 글을 작성한 사람이라면 수정과 삭제 버튼이 나오지만, 만약에 해당 게시글 작성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두 가지의 버튼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제 페이징 기능을 구현한 것을 보여드리는 부분입니다. 사용자가 저렇게 한 번에 몇 개의 게시글을 표시할지 설정을 하면은 그에 맞는 이제 개수의 게시글을 보여주고, 페이징 버튼들 또한 그에 맞게 변경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진행 중 중점 목표들, 아까 한번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리액트 JS의 핵심 기능 중 하나인 컴포넌트를 이용한 중복 코드 압축이라고 보여드렸었는데, 만약에 HTML, CSS로 12가지의 보스, 그리고 각각의 보스에 해당하는 게시판 크루드 기능을 구현을 한다고 하면은 각각 48개의 파일이 필요하며, 그의 메인 페이지, 로그인, 회원가입 등의 기능을 구현하고 JS까지 포함을 하게 된다면 거의 150개 가량의 파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웹 게시판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리액트를 이용해서 컴포넌트화 시킨다면 19개면 됩니다. 컴포넌트 파일 7개, 그리고 페이지 파일 7개, 리액트 JS 구동 과정에 사용되는 인덱스 앱에 해당하는 JS, CSS 파일 2개씩, 그리고 reset.css 1개, 다 해서 19개면 150개 가량 필요했던 파일들을 저 수만큼으로 구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인 프론트 백에서의 유효성 검사 및 정규식이었는데, 프론트에서 사용자가 입력하는 아이디, 비밀번호, 닉네임 등을 가져와서 유효한지 먼저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백에서 또한 요청받은 양식이 유효한지 검사를 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보내주게 됩니다. 밑에는 제가 이제 작성한 정규식을 캡처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페이징, 유연한 페이징 기능입니다. 고정된 양식, 한 번에 딱 10개의 게시글만 보여주고 10개의 페이징 버튼만 존재하고 앞뒤로 가기 버튼을 눌렀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 수가 10개만 된다고 고정된다면 한 번 했을 때 이제 사용할 수 있지만, 만약에 어떠한 일이 생겨서 그 페이징 버튼의 개수를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경우 모든 부분을 다 고쳐야 합니다. 해서 저는 그것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게 하기 위한 코드를 짰으며, 처음에는 처음에는 10개의 게시글, 그리고 10개의 페이징 버튼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10개의 페이징 버튼이 존재하고 10개씩 게시글을 조회했을 때 44페이지까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화면 녹화를 할 때 VS 코드 화면이 따로 잡히기는 힘들어서 제가 이제 밑에다가 자막처럼 입력을 했는데 이제 페이징 버튼을 바꿔보겠습니다. 7개씩 표현하는 거는 숫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7개씩 나오게 바뀌었으며 이제 앞으로 또는 뒤로 가기 버튼에 올렸을 때 나타나는 지금은 보이지 않는데 나타나는 타이틀 도움말 또한 7개씩이라고 변경됐습니다. 한 번 더 5개로 변경하면 1부터 5까지 5개씩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발생했던 문제와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목차에서 보스를 클릭을 했을 때 해당 보스의 이미지 URL을 DB에서 가져와 적용시키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발생한 문제가 이미지를 임포트 해오는 것이 아니라면 JSX 문법을 사용할 때 src 속성으로 부여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었고, 그것을 스타일 컴포넌트를 통해 URL을 지정을 했을 때 한 번 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src 폴더 내에 이미지 폴더를 생성해 이미지 파일들을 넣었을 때 경로가 명확하게 지정되지 않아서 출력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이들 퍼블릭 폴더에 이미지 폴더를 넣음으로써 일종의 절대 경로를 작성을 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제가 DB에다가 저장해둔 보스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 URL 속성 컬럼을 보시면 절대 경로처럼 점점 슬래시 또는 점 슬래시 이런 표기 없이 바로 하이 폴더로 내려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엑시오스를 통해서 보스에 대한 정보, 이름, 이미지 URL을 가져와서 전혀 상태 관리를 통해 목차의 이미지 변경을 시도를 했는데 전혀 상태 관리를 통해 정보를 변경을 했으나 목차 배경 이미지에 바로바로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였고, 이는 해당 컴포넌트를 목차 컴포넌트에 포함을 시켜서 그러니까 해당 페이지, 게시글 작성 또는 조회 페이지에 포함을 시켜서 구현을 했는데, 이들 상위 페이지에서 목차와 그 페이지에 대한 컴포넌트를 묶어서 생성한 다음 이제 링크로 넘어올 때 URL의 쿼리 파라미터를 통해서 UID를 받은 다음 이제 프롭스로 전달해서 이미지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저기서 이제 유저 이펙트를 통해서 보스 UID에 맞는 요청을 보내고 그에 맞는 URL을 가져와서 밑에 있는 보스 리스트 보스 URL 프롭스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세 번째로 게시글 조회 페이지에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보고 있던 보스가 게시글 작성 공간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셀렉트 옵션을 통해 원하는 보스를 지정하도록 했는데 종류에 무관하게 무조건 첫 번째 선택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이는 보스에 대한 정보를 받아와서 옵션의 셀렉트 속성이 아닌 셀렉트 태그의 밸류 속성을 통해 조절을 했더니 해결되었습니다. 네, 위에는 이제 여기 서치 파라미터를 통해서 URL에 적혀있는 쿼리 파라미터 값을 가져오고 그것을 유저 스테이트로 폼 데이터에 적용을 한 뒤에 서버로 요청을 보내서 UID를 가져오고 밑에 셀렉트 태그에 기본 값을 준 다음에 만약에 변경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변경 onChange 함수로 보스 UID 값을 변경시키고 그 값이 변했을 때 리렌더링 돼서 다시 이미지를 바꿀 수 있게 그렇게 짰습니다. 로그인 회원과의 게시글 CRUD 등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JS 표준 제공 객체인 DOM을 통해서 접근 및 값을 가져오려고 시도했었습니다. 하지만 더큐먼트 쿼리 셀렉터 또는 더큐먼트 폼스를 통해 접근을 시도했을 때 접근하기도 까다로울 뿐만 아니라 상당히 빈번하게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들 해당 엘리먼트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온체인지를 통해서 이벤트 객체들을 지정을 하여 입력값이 변경될 때마다 훅스를 통해서 가져오는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게시글 조 웹페이징 기능 구현을 할 때 해당 과정에서 리턴문 내부에 JSX 문법으로 작성하는 과정에서 컴파일을 했을 때 리렌더링이 너무 심하게 많이 발생하여 오류 빨간 창이 뜨는 경우가 자주 발생을 했습니다. 이는 스타일드 컴포넌트 디자인을 이제 익스포트 디폴트 펑션에서 추출하는 컴포넌트 안에 작성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와 훅스와 이제 그게 서로 계속 번갈아 가면서 이제 무한적으로 렌더링이 되는 것 때문에 오류가 발생을 했었는데 이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컴포넌트 밖으로 빼냈을 때 해결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CORS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쿠키와 세션을 주고받기 위한 with credentials 그리고 텍스트 편집기를 사용하기 위한 리액트 퀼 디자인 및 HTML 삽입, 정규식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지만 여러 번의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시점 변경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개선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댓글 추천 신고 기능을 처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는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는 제 이제 약간의 능력 부족과 그 다음에 시간을 제대로 이제 조율하지 못하면서 시간이 부족해서 구현을 하지 못했고 리액트 퀼을 통한 텍스트 편집기 삽입 과정에서 이제 정말 기본적인 옵션만 넣었고 이제 뭐 다양한 꾸미기 기능이라던가 아니면 이미지 동영상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페이지 디자인 과정에서 단순하고 획일화된 색이 아니라 사용자의 시선을 끌 수 있는 글자 색선과 애니메이션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해당 보스에 대한 게시글 조회 페이지에서 이제 단어를 통해서 검색을 해왔고 제목 또는 내용에 포함되는 게시글들을 추려서 보일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김건욱의 로스트아크 웹 게시판 프로젝트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